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초정박제가의 북학의입니다. 비록 초정박제가의 생애와 북학의에 관한 짧은 소개를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나라와 백성들의 삶의 증진을 고심했는지는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에 찌든 조선의 모습만 29년 동안 담아왔던 그의 눈에 펼쳐진 오랑캐라고 무조건 업신여기고 배척하려고만 했던 청나라의 모습은 지상낙원이었습니다. 모든 물자가 풍부했고 대부분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으며 교통과 운송수단 등이 잘 정비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경험 이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박제가였다면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겉으로의 차이에만 사로잡혔을 겁니다. 유명하다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으며 청나라를 부러워하는 동시에 그만큼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해선 비난만 하느라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창피하다는 말도 곁들이면서 말이죠. 이것이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대부분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다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지 불평과 비난만 쏟아내죠. 그것이 멋있는 언행이라고 착각한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박제가의 북학의에는 만리장성을 비롯해 중국의 명소 등 볼거리에 관한 이야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이건 바로 주체성과 자존감을 의미합니다. 여러 불가피한 이유로 지금은 비록 너희보다 뒤떨어져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질과 능력이 본래부터 부족해서가 아니기에 너희의 발전이 비록 놀랍기는 하지만 부럽지는 않다. 너희가 이만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와 방법을 찾아내 배우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너희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제가는 당시 조선에 없는 것들을 찾아낸 후 그것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는데 3개월의 시간을 쪼개고 쪼갰습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니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얻어내는 게 다를 수밖에요. 이제 우리의 해외여행도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시청이 아니라 견문으로 말입니다.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이고 비행기로 지구의 대기를 가장 크게 더럽힌 결과가 고작 평생 몇 번 꺼내보지 않을 사진 수백 장과 몸 밖으로 배출될 먹거리 탐방이라면 지구와 그럴 형편이 못 되는 주위 이웃들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도로, 수레와 배와 말과 같은 교통수단, 활과 화살과 총과 같은 무기체계, 농기계를 비롯해 과거 제도와 공무원 선발 과정 및 임용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보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배우려고 했는지 박제가의 열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러운 점은 그의 인맥입니다. 규장각의 초대 검서관으로 함께 선출될 정도로 박제가와 대등한 재능을 지닌 데다가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라면 아끼던 책도 뭐 별것 아닌 듯 과감히 팔아서 밤새 함께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우정까지 지닌 친구들을 둔 것만 해도 더 바랄 것 없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아가 연한 박지원을 멘토로 두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배우고 성장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멘토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물론 멘토 없이 혼자서도 멘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시간이죠. 살아보니 제가 20대 때 연한 박지원 같은 평생의 멘토가 있었다면 맨땅에 헤딩하며 우여곡절 끝에 지금 도달한 수준을 10년 또는 15년 전에 충분히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뭔가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크더군요. 특히 누구나 제게 책을 읽는 게 좋다고 말만 했을 뿐 어떤 책을 어떤 방법과 어떤 순서로 읽는 게 가장 튼튼한 기본을 다질 수 있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멘토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아쉬움이었던 터라 이렇게 해우비책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해드릴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한 박지원의 명저 열하일기도 소개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북학의와 별반 다른 내용은 없다는 점과 이미 쉽게
또는 자세하게 설명된 관련 책들이 많다는 점을 핑계로 저는 슬그머니 지나치겠습니다. 다만 북학위보다 늦게 출간된 열하일기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박지원의 연륜에서 나온 흥미로운 구성과 부드러운 문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혈기의 박제가가 논설문의 형식으로 직진했다면 박지원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 기행문을 흥미롭게 구성했고, 박제가가 다들 잘못되었으니 자기 말을 들으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면 박지원은 여러 책과 자료들의 요약본도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가? 한번 관심을 두고 살펴볼 가치는 있어 보이지 않는가라며 부드럽게 추천하는 문체를 사용한 셈이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산정약용의 목민신서로 찾아뵙겠습니다.